네, 생소하거나 잘 모르고 넘어가기 쉬운 시사 용어들을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신박한 시사 사전 시간인데요. 소셜랩 접경지대의 조형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예, 터스키기 실험으로 뽑았습니다. 터스키기 실험? 네네. 최근에 외신에서 좀 보긴 본 것 같은데 네. 이게 무슨 실험이에요? 예, 뭐 생소하시죠? 네. 네, 미국 공중보건국이 1932년부터 1972년까지 40년간 흑인들을 대상으로 실행한 매독 관련 의학 실험입니다. 예, 실험하는 동안에 매독 그리고 또 합병증으로 161명의 흑인이 숨졌습니다. 네, 나치 독일이나 제국주의 일본이 의학 실험으로 유명하죠. 뭐 생체 실험 해갖고 예. 이건 뭐 전시의 유태인이나 뭐 식민지 주민, 적국 포로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건데 네. 전쟁 범죄죠. 네. 근데 이제 민주주의를 자처하는 미국에서 평시에 자국민을 대상으로 끔찍한 의학 실험을 했다는 것이죠. 뭐 과학사에서는 매우 유명한 사건 스캔들입니다. 1972년까지 했다고 이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그 실험을 지금 다시 꺼내는 데에는 맥락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미국 흑인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과 이 실험이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예, 며칠 전 미국에서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잖아요. 예, 퓨 리서치 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받겠다는 비율이 아시아계는 83%, 백인은 61%인데요. 흑인은 42%에 불과합니다. 예, 피해는 흑인이 가장 심하거든요. 네. 근데 흑인이 무지해서 그런가? 그렇지는 않고 터스키기 실험과 같이 국가의 공중보건 정책에 대해서 불신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펜스 부통령하고 함께 백신을 접종받은 제롬 애덤스 미국 공중보건국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끄러운 터스키기 실험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발생했습니다. 그 학대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어떤 뭐냐면 그 잔영이 아직도 이제 그 뇌리 속에 남아 있다 예,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총체적 불신으로 가면서 나 백신 안 맞을래 이렇게 네네네.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생소한 네네. 실험이긴 해요. 자, 어떤 예. 실험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 실험의 정식 명칭은 터스키기 비치료 매독 관찰 실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연방 정부 산하의 공중보건국이 엘라바마주 메이컨 카운티의 터스키기 지역에 사는 25세에서 60세까지 흑인 남성을 대상으로 40년간 실시한 관찰 실험입니다. 네. 예, 올해도 했죠. 예. 예, 매독 환자 412명, 비감염 대조군 204명을 선발했고요. 예. 치료하지 않았을 때 매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경과를 관찰했습니다. 예, 정기적으로 체열하고 뇌 척수액도 뽑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실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치료를 해준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냥 예. 병에 걸리게 놔두고 그럼 어떻게 이 병이 진행되는지 가짜약 줬습니다. 예, 사후에는 부검도 했고요. 놀라운 사실이 많은데요. 우선 대상자인 흑인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 당신이 나쁜 피라는 병에 걸려 있으니까 정부에서 무료로 치료해주겠다 이러면서 실험에 참여시켰던 것인데요. 네. 나쁜 피, bad blood라는 표현은 당시 이제 여러 흔한 증상들에 대해서 흑인들이 그냥 부르던 당시 명칭이거든요. 피험자들이 자기 병이 매독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매독에 걸린 것도?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일부러 모르게 한 거죠. 예. 더 심한 이야기가 아주 많은데요. 항생제 페니실린 아시죠? 예. 이게 1943년부터 매독 특효약으로 사용됩니다. 예, 아주 효과가 좋아서요. 예, 이거 저 처방받으면 낫는 건데 네. 공중보건국이 혹시나 실험에 참여한 이 흑인들이 치료를 받을까 봐 지역 의사들에게 공문으로 명단을 보내서 치료를 못 받게 했습니다. 예, 페니실린 먹고 병 나아버리면 자신들이 원하는 실험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고요. 당시 분들이 쓴 표현 보면 데이터가 오염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예, 사람이 데이터죠. 예. 네. 또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1941년에 미군이 제2차 세계대전을 위해서 징집을 하고요. 네. 터스키기 청년들도 징집이 됐겠죠. 예. 그중 매독에 걸린 청년들에게 군이 치료를 명령합니다. 공중보건국은 256명의 이름을 건네면서 이 사람들은 치료에서 빼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요. 미군은 따르고요. 아니 오히려 치료를 해줘도 부족한 판 아닌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이게 사실은 미국 공중보건행정하고 미군이 특수관계에 있습니다. 미국에는 한국인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공직이 있죠. 서전 제너럴이라고 하는데요. 연방 의무감으로 보통 번역하고 뭐 의무총감, 보건총감 이런 식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예. 미국에서 의사 중에 의사로 불리고요. 연방의 공중보건행정을 총괄하는 자리인데요. 이 자리를 항상 해군 장성이 맡습니다. 해군?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간혹 민간인이 맡는 경우가 생기면
그 민간인을 해군 장성으로 임명을 합니다. 미국이라는 국가의 공중보건의 최고 책임은 해군이 맡는다는 것이죠. 그래요? 예, 앞에서 언급한 그 백신 접종받은 현재 미국 정부 공중보건국장이 바로 이 연방의무감 제롬 애덤스 해군 중장입니다. 예, 공중보건국 자체는 보건부 산하인데 이 수천 명의 장교로 이루어진 보건 서비스 부대라는 군 조직이 이 공중보건국의 핵심 인력입니다. 네. 뭐 정리하자면 미국 정부의 공중보건 업무는 형식적으로는 일반 정부 부서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해군 장성이 자신의 휘하에 보건 서비스 부대를 이끌고 일하는 군 조직 업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미국 국방부 장관도 보통 민간인이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공중보건은 왜 근데 군이 그것도 그렇죠. 해군이 왜 그러니까 그러게요. 좀 특수한 건데 미국 예. 역사가 이게 이민 국가잖아요. 예. 해외에서 배 타고 들어오는 이민에 대한 검역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그걸 해군이 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국주의 시절에 해외 진출을 많이 하는데 이게 다 해군이 하는 거죠. 그 시절에 전염병 통제를 해군이 담당했다 보니까 그게 전통이 됐다고 합니다. 그냥 그렇게 계속 이어져 온 거군요. 네네. 아무튼 이 실험을 지금 40년간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예, 당시 보건부에서 성병 관련 조사 업무를 맡던 피트 벅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1966년에 이 실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 윤리 문제 심각하다 이러면서 질병연구센터에 계속 편지를 보내는데 여기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직을 하고 법대로 진학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법조인들에게 이 사실을 또 알립니다. 예. 그랬더니 주변에서 그래봐야 별 수 없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분이 1972년에 언론을 통해서 폭로를 합니다. 이제 뭐 경악한 거죠, 사람들이. 그러게요. 그 유명하죠.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 의원이 주도해서 청문회가 열리고요. 근데 또다시 놀라운 일이 생기죠. 증인으로 출석한 이 의사들 중에 반성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모두 윤리적으로 아주 정당했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더 놀라운 거는 이게 실험 진행 동안 이 의사들이 실험에 대해서 의학 저널에 계속 논문을 냈습니다. 학계에서는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피해자들만 모르고요. 결국 피해자와 가족들이 소송을 걸었고 $10,000,000 정도 보상을 받았습니다. 네. 뭐 지금 보면 턱없이 작은 액수인데요. 이게 전체에서 1,000만인 거죠? 예. 감옥에 간 사람도 없고요. 1997년에 클린턴 대통령이 공식 사과를 했는데요. 폭로된 지 2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명천재 생태 실험했다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예, 결국 이게 지금 바탕에 인종차별에 깔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이 실험을 주도한 사람들은 매독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무지한 흑인의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예. 또 흑인은 어차피 치료를 원하지 않으니까 또 치료에 저항하니까 또 흑인은 무식하고 개인적인 삶의 의미가 그리 크지 않은 자들이니까 이러면서 치료해주지 않은 걸 합리화했습니다. 거기다가 터스키기 실험 말고 또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데요? 2005년에 밝혀진 사실입니다만 미국은 1940년대에 과테말라의 교도소 정신병원 등에서도 약 1,600명을 대상으로 매독 실험을 했는데요. 페니실린을 투여해서 이제 효과를 검증하려는 것이었어요. 페니실린 줬는데 뭐가 문제냐 하실 수 있는데요. 성매매 여성들을 통해서 이들을 일부러 매독에 감염시킨 다음에 페니실린을 줬습니다. 일제가 지금 이른바 마루타라고 해서 생체 실험했잖아요. 그거 뭐가 달라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공중보건에 대한 흑인들의 불신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이제 문제는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오늘날에도 이런 불평등 구조가 여전하다는 것이죠. 많은 신약 실험, 임상 실험이 흑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빈곤한 흑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임상 실험에 참여하죠. 반면에 198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엄청난 자원이 투입되고 2003년에 완성된 인간 게놈 유전자 지도 프로젝트는 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죠. 백인부터 유전 질병을 치료받게 된 셈이죠. 다른 인종은 뒤로 밀리고요. 결국 여기에서도 뭐 계급 차별이라고 빈부. 이게 결국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임상 실험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자원을 받잖아요. 대가를 받고. 그렇습니다. 결국 거기에서 그래서 이제 어렵고 가난한 분들이 지원하는 그 빈도수가 더 높다. 이렇게도 연결되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남의 나라 얘기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맞습니다. 며칠 전 기사 나왔지만 복지학 개발 위한 그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여기에 참가해서 약 먹으면서 8일 동안 18번 체열하고 127만 원 받았다.
이런 청년 이야기가 기사로 나왔었죠. 8일 동안 18번을 체열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터스키기 같은 범죄는 물론 아니죠. 그렇지만 약자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는 여전합니다. 질병만큼이나 불평등이 참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왜 백신을 거부하나 좀 약간 이해가 안 됐는데 네. 지금은 왜 그런지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정말로 어두운 역사가 깔려 예,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조형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